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네. 어제 언론아싸 수요일 밤 9시. MBC 본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KBS, TBS, YTN 지부장님들이 MBC는 주는 주스도 다르다. 뭐가 여유롭다 하면서 칭찬 일색이셨는데 네네. 김웅일 내정제 후보자가 오므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예. MBC가 더 주목받게 되었다라는 게 어제 언론아싸 전문가 분들의 입을 모은 네. 결론이었어요. 왜 왜 그런지 저는 어제 미처 이해를 다 못했는데 우리 신변님은 툭 물어보니까 확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권익위원장님이시고. 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님이시고 한 5개월 정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남영진 KBS 이사장님, 그다음에 권태선 그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익환 박문진 이사님 이런 분들을 네. 청탁금지법 신고가 딱 들어오니까 이거 보통 사전 조사하고 본 조사 들어가기까지 꽤 시간이 한두 달씩 걸리거든요. 네. 즉각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조사를 막 시작을 합니다. 오, 빠르네요. 그러더니 즉각 조사를 하더니 일부는 수사기관에 경찰과 검찰에 그리고 일부는 방통위원회에다가 넘깁니다. 네. 이 방통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겨요. 네. 본인이 넘긴 거잖아요. 본인이 토스를 한 거예요. 방통위원회로. 네. 근데 그럼 지금 이거를 받으면 원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걸로 받았어야 되는데. 스파이크를 쳤어야 되죠. 네. 근데 본인이 딱 토스를 해놓고 방통위원회로 딱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파이크를 칠 차례가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면 이쪽에서 토스를 했더라도 야 이건 스파이크 칠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리시브해서 넘겨 바깥으로. 네. 이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자 스파이크 쳐주세요 하고 MBC 그 최대 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님과 김익환 이사를 네. 토스를 했어요. 네. 그럼 본인이 가서 내려치는데 세게 내려치지 않겠냐. 정말 이거 시트콤 아닙니까? 저랑 같이 언론아싸 진행하시는 이 최 교수님께서 한국외대 최 교수님께서 이분들은 정말 심리적 장애가 제로인 것 같다. 정말 유식한 말로 저는 보통 양심이 없다. 네, 막 이랬는데 네. 이분은 심리적 장애가 제로인 것 같다. 심리적으로 거리낌이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무도하다. 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긴장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MBC가 배구공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자, 아무래도 제가 또 엄마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킬러 네. 문항 한때 아주 이슈였습니다. 오늘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과목 만점자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언론이나 교육계에서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사실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사교육비 줄이고 우리 공교육을 강화하고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어디입니까? 거기도 막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예, 저 사교육 업체들 다 압수수색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렇게 불수능으로 가면 더 학부모나 학생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게 홍길동 수능이에요. 그게 뭐예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네. 학생들이 풀기 어려워서 변별력을 주려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이게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었다.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점자 한 명에다가 한 명. 불수능이라고 그래요. 네. 국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영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만점자가 한 7, 8% 선이 적절하다 절대평가로서. 네. 근데 이번에 그 2%인가? 4.7%.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죠. 절대평가로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변별력이 그러면은 더 세진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불수능에. 아니 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예.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겁나죠. 의사들이 저는 이 생각이 나는데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파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린다고 그러니까 파업을 네.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협신문이가 거기 나와요. 네. 이번 정권에서는 진짜 구속시킬 거라서 신중해야 된다. 진짜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없애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이나 사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물밑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교육부에서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변별력 높은 문항이라고 부르면 학생들이 문제 풀 때 킬러 문항에는 무슨 뭐 총 맞아서 나가 떨어지고 변별력을 높인 문항에서는 틀리기는 하지만 덜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겁니까? 틀리는 건 똑같아 결과. 아니 이게 그럼 오롯이 학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오롯이 가게 되고요. 네. 그냥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도 처음에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사교육계에서는 전부 다 목동, 대치동 이런 데서 자 그러면은 윤석열 수능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플랜 A, B 다 막 플랜 A, B, C 다 돌아다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자 킬러 문항 없는 불수능 이거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올겨울에 또 다 열립니다. 제발. 사교육의 길이 쫙 열립니다. 이러면서 저출생 원인 중에 교육 문제가 아주 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엉망진창으로 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네네. 그다음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예. 처남댁 강미정 씨가 네.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강미정 씨 변호인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말 중에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모든 협조를 할 거고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네, 강미정 씨가. 예, 강미정 씨는 피의자가 아니라요, 현재. 물론 지금 그 남편 아직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이죠. 네. 그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남편이 무고 등의 혐의로 강미정 씨를 고소 고발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분명히 네. 또 고소 고발 당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으러 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에 이 강미정 씨가 이전에 인터뷰하면서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한테 네. 계속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보여달라. 이미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핸드폰이 누구 거를 다 가지고 있는지를 검찰이나 그 남편 되는 분은 몰라요. 네. 강미정 씨가 예전에 썼던 거, 남편이 썼던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참고인한테 핸드폰을 내라고 해요. 원래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뭐 요청을 하긴 하지만 근데 수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정석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네.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그 마약. 마약 투약 한 그 자기 처남을 봐줬느냐. 네. 그다음에 그 접대 받았느냐. 네. 그다음에 검사들 그 골프장 예약하는 거 편히 봐주고 싸게 해줬느냐. 네. 그다음에 그 가사 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누구 핸드폰 먼저 봐야 돼요? 당연히 남편이랑 이 이정섭 차장검사. 그렇죠. 네. 법률가가 아닌 네. 우리 보통의 엄마 대표 오윤혜 씨도 딱 그게 나오잖아. 그건 안 하고 그럼 이 강미정 씨한테 먼저 핸드폰 달라고 해요. 이 강미정 씨는 보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죠 당연히. 자 강미정 씨한테 왜 핸드폰 달라고 할까? 왜 그러는 거예요? 강미정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가 궁금한 거 아닐까요? 혹시 여기에 본인들이 수사를 막 했는데 네. 강미정 씨가 핸드폰에서 지금 포렌식 다 했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포렌식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포렌식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그 남편 되는 분이 네. 도대체 술 냄새도 안 나는데도 비틀거리고 애 생일날 생일잔치 하는데 네. 생일날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바닥에 누워있고. 응접실 바닥에 누워있고 네. 이런 동영상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런 증거 자료들이 강미정 씨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남편이나 네. 또는 이정석 검사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볼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그래야죠. 강미정 씨한테 자꾸 핸드폰 내라 그래. 강미정 씨 다른 인터뷰 보니까 이 남편이 마약 후에 이 강미정 씨의 모친도 폭행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고 이미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자리에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뷰를 그 결심하게 된 배경에 제가 네. 아는 바로는 최초의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네. 자꾸 참고인 쪽에서 참고인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까 혹시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가운데서 인터뷰를 결심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배할 테고 남편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재산이 줄어들면 그게 저한테 좋은 거겠냐. 당연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과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정석 검사 비위 의혹 수사는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됐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또는 이미 제출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석 검사와 그 남편의 휴대폰, 그 다음에 주거지 이런 데가 중요한데 지금 약간은 변주구 늘리듯이 골프장, 그 다음에 그 강촌에 있는 그 숙박시설, 휴양시설 여기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특별히 4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